늘 밝은 사람들, 속을 모르겠는 사람들, 늘 웃고. 근데 이런 분들도 누군가에겐 사실 의외로 지옥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수준을 넘어서 이 사람은 늘 밝은 모습만 나한테 보여주니까 오히려 내가 이 사람한테 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심리학자들이 부적절하게 밝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허세예요. 허세죠. 사실 허세 많이 부려보셔서 아시잖아요. 예. 저도 옛날에 길 가다가 한번 넘어졌는데 내 친구가 야 괜찮아 이거 있잖아요. 야 너 엉덩이에서 피 아니야. 사실 사람들은 내가 남들에게 약하게 보이기 싫고 내가 남들에게 동정받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죠. 그런데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걸 너무 끈질기게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그냥 말 그대로 남에게 피해 주는 게 너무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유형으로는 내가 화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다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게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런 유형이요. 진짜 위험한 게 과로사가 쉬워요. 모든 과로사하는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과로사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가족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힘들다는 시그널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에게도 훨씬 더 큰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런 경우가 어떻게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감정을 표현했을 때 욕을 많이 먹어본 사람. 네. 어렸을 때부터 힘들다,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못하게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어렸을 때 남자애들한테 우는 거 아니야. 남자애들은 그러는 거 아니야. 여자애들은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참 상처되는 말이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은 왜 느낄까요? 온에서 오는 생존 신호예요.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힘들다. 이런 모든 시그널들은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정하게 화냈다 그러면은 그건 정당한 거예요. 감정을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억누르게 되면 그 감정에 대한 눈금 자체가 발달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뭐 하는 거 아냐는 참으로 아이를 그쪽 전체의 그냥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언어예요. 부정적인 언어. 그렇죠. 그리고 그걸 억누르게 만들면서 하는 또 안 좋은 말이 있어요. 내가 참 어른스러워요, 이거. 맞아. 그러니까 어른스럽다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안 좋은 말인 게 아니라 감정을 억누를 때마다 어른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버리면 감정을 안 보여야만 나는 오히려 잘하고 성장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또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연예인분들이나 아니면 뭐 방송 쪽, 뭐 서비스업은 정말 그런 경우가 많죠. 내 감정을 누르고 안 보여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많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늘 밝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강박증이 되죠. 이걸 뭐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한다는 거, 이것도 사람을 탈진시킨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실험들이 있잖아요. 자아고갈 실험 같은 거. 다른 사람들 다 춤출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이 사람이 한 1시간 동안 그걸 시켜놨더니 푹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춤춘 사람들이 에너지를 쓴 것 같지만 내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가만히 놔두는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저 사람은 탈진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왜 탈진했는지 이유를 더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심하면 이게 조울증이나 아니면 양극성 우울 장애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어느 정도는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분들이 있다면 결국은 나는 이 사람의 한 가면이랑만 사귀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서 허망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이 자기 패를 보일 때에만 내 패를 먼저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아, 내가 솔직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한테 솔직하게 나오지 않겠구나, 안 보여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친구 하나 있어요. 상당히 친한 친구인데 자기 부모님의 부고를 알리지 않았던 경우가 있어요. 네, 부고를. 네. 전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네. 지난 30년 동안 저한테는 힘든 모습을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나도 똑같이 힘든 일 있을 때 너한테는 알리지 않을 거야. 실제로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저한테 단단히 사과를 하더라고요. 가깝고 친한 사이라면 보일 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내 감정이에요. 난 괜찮아.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차단막이나 아니면 장벽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혼자 안 불편한 척, 자기 혼자 괜찮은 척. 이것도 또 하나의 위선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만 잘못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늘 나랑 있을 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나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랑 같이 있을 때 유난히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너무 가볍게 여겼거나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무 희화화하거나 웃음거리로 전락시키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당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강의평가 때 이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상처를 받았는데 강의평가 때 머리 크다는 얘기는 왜 쓰는 거예요? 이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색출하고 싶은데 자기 외모 신체 콤플렉스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짧은 다리, 그다음에 큰 머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씩 저희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유난히 그때 저만 보면 야 짤다리라고 하면서 짧은 다리 친구 같다라고 놀리던 키 큰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친구가 짤다리라고 막 옆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놀려도 전혀 상처를 안 받아요. 야 짧으니까 안 넘어지잖아요. 무게중심이 밑에 있는 게. 한국 유도가 왜 이기는 줄 알아 임마? 안 넘어가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쉽게 오히려 즐기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한 대학교 1학년 그 시기에 유난히 고농담을 많이 했던 그 친구는 전혀 악의가 없는 친구였거든요. 저도 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문득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유난히 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한테서는 내가 약점 보이기가 싫고 내가 만약에 힘들어한다라는 건 내가 뭔가 패자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런 입장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죠. 항상 밝은 게 그런데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죠. 긍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아주 자기 인식 능력이 좋은 사람들.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죠. 오늘은 안 나가야 되겠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늘 나가면 말싸움 딱 붙어서 싸우기 딱 좋은 날이야. 오늘은 안 나가는 게 상책이야. 전 처음에 너무 재수가 없어가지고 야, 네가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요, 그 친구는 저보다 한 10년 먼저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해서 이제 그게 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냥 귀찮아서가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나가면 많이 지칠 것 같다, 상처받을 것 같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가 밝을 수 있을 때에만 밖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 그만큼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기령 좋은 사람. 우와. 내 감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내 감정 상태가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지를 또 정확히 아는 거. 이걸 메타 정서라고 하죠. 메타 정서가 좋은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내가 기쁨에 민감한 날 밖에 나가서 재밌게 놀고, 화에 민감한 날 사람들한테 거리 두고, 그리고 우울에 민감한 날 혼자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뭔가 사람들과의 접촉을 만들어내는 거죠. 위에서 쳐다볼 수 있는 이런 메타 정서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화에 민감하고 예민한 날에 사람들 만나러 나가요. 굳이. 바로 싸우죠. 그 시그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맨날 친구들끼리 칼부림 났네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모임에서 만나서 의절했네, 이런 사람들이죠. 저는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기인식 능력 중에 하나라고 이걸 봅니다. 항상 밝은 사람들을요, 위선적이다 라고만 보시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정말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